한 해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절기, 청명이 다가왔습니다. 24절기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청명은 올해 4월 4일인데요. 이날은 단순히 봄을 알리는 날짜가 아닙니다. 청명날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처럼 청명은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기운이 가득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 아니라 한 해의 흐름을 바꾸는 기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요. 과거 조상들은 청명날 날씨를 보고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고 바닷마을에서는 물고기잡이의 성패를 가늠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명날이 흐려야 풍년이 든다고 여겼고 다른 마을에서는 맑아야 길하다고 보았지요. 또 어떤 마을에서는 자녀가 장가갈 때 장롱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심는 내나무 풍속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통은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청명은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가 건강운, 금전운, 가족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해 청명, 우리는 어떻게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청명의 복을 부르는 음식과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소망을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와 귀한 기회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다에서 건져 올린 봄의 기운, 쭈꾸미. 풍수적으로 바다에서 온 생명체는 움직이는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특히 쭈꾸미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돈의 흐름이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명 무렵은 쭈꾸미가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로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이 풍부한 때인데요. 타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감기능 강화,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며 봄철 기력 회복에 으뜸인 식재료이지요. 쭈꾸미는 오징어나 낙지볶음처럼 볶음 요리로 만들어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양념에 찍어 숙회로 드셔도 좋습니다. 각종 야채와 함께 비빔밥으로 드셔도 영양 가으뜸인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지요. 돼지고기와도 궁합이 잘 맞아 오삼불고기처럼 요리해 먹어도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즐겨보세요. 봄의 바다 한 그릇이 여러분의 기운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황금빛 들녘이 부르는 재물운 유채. 노란 유채꽃은 봄철 들판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물결입니다. 유채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으며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 작용 및 피부 미용에도 좋지요. 또한 뼈 건강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란색은 풍수에서 금의 기운으로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색이지요. 유채를 나물로 무쳐 먹거나 유채 겉절이로 곁들이면 입안 가득 건강과 재물의 기운이 퍼지는 식탁이 됩니다. 또한 노란 유채꽃을 접시에 장식처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시각적 기운을 환하게 밝혀 봄의 기운과 부의 흐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몸속 탁기를 밀어내는 자연의 디톡스, 봄나물. 청명 전후에는 들과 산의 냉이, 쑥, 달래, 쓴바귀, 미나리, 돌나물 등 봄나물이 지천이지요. 이 시기의 나물은 겨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깨워주는 자연이 준 해독제이지요. 풍수적으로 나물은 땅의 기운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재물운이 뿌리내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음식이라 할 수 있지요. 나물을 활용한 봄나물 샐러드나 달래 비빔국수, 봄나물 비빔밥 등으로 현대적인 식탁에 맞춰 즐겨보세요. 산나물 한 입에 봄 기운 한 모금이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쑥떡, 쑥버무리. 동의보감에는 쑥은 기혈을 따뜻하게 하고 냉증을 다스리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환절기 감기 예방, 여성 건강 보양식으로 널리 쓰였지요. 풍수에서는 쑥이 금전운의 흐름을 뚫고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약초로 여겨지는데요. 청명 무렵이면 쑥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쑥으로 쑥개떡, 쑥국, 쑥버무리, 도다리 쑥국 등으로 즐겨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의 순환을 도우며 집안에 막힌 재물운도 함께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쑥향은 음기를 밀어내고 양기를 불러들인다고 하여 이 시기에는 실내 곳곳에 쑥향을 피우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5번째, 기람을 상징하는 바다의 은빛복, 조기구이. 조선시대 서해에서는 청명에서 고구사이가 조기잡이의 적기였습니다. 조기는 이름부터 길할 길자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복어인데요. 봄조기는 살이 연하고 담백하며 구워 먹으면 그 자체로 제철 복을 씹는 느낌이 들지요. 밥상에 복을 올리고 싶다면 이 시기 조기구이는 반드시 추천합니다. 특히 조기를 한 마리보다 2마리 이상 나란히 구워내면 복이 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2배의 복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6번째, 기운을 담아 빚은 맑은 술, 청명주. 청명즈음 담그는 전통주 청명주는 찹쌀로 빚어 7일간 숙성시킨 뒤 맑은 위액만 걷어 마시는 술인데요. 풍미 깊고 향은 은은하며 봄의 기운을 한 잔에 담아낸다 하여 귀한 손님상이나 명절 차례에도 자주 올랐지요. 술은 풍수적으로 기운을 풀고 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과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잔 마신다면 막혀있던 기운도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이 술은 장을 담글 때도 활용되었는데 청명의 맑은 기운을 담은 장은 1년 내내 집안의 복을 지켜주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음식 7번째, 사랑과 화목의 꽃, 진달래 화전. 진달래꽃을 떡 위에 얹고 기름에 지진 화전은 복이 달라붙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진달래가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독을 풀며 감기와 두통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달래는 여성의 건강운, 부부의 화합, 집안의 화목에 긍정적인 기운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꽃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내 안에 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봄의 정수를 한 입에 담고 싶다면 화전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집에서 화전을 만들기 어렵다면 진달래차나 진달래잎을 띄운 꽃다림차 한 잔으로도 그 기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찻잔 하나에 담긴 꽃의 기운이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청명날에 먹는 음식들은 단순히 제철을 맞은 별미가 아니라 조상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으로 들어오는 한 점의 음식에도 기운이 담기고 그 기운이 한 해를 이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번에는 청명날에 실천하면 좋은 실천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명날 복을 부르는 실천법. 1번째, 꽃구경 가기. 청명은 그 이름처럼 하늘이 맑아지는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꽃구경이지요. 봄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연의 기운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청명날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뒷산이나 공원에 들러 꽃을 보고 바람을 맞으며 땅을 밟아보세요. 땅은 재물운, 바람은 순환, 꽃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몸으로 봄 기운을 받는 행위가 곧 운의 순환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명날 복을 부르는 실천법. 2번째, 반려식물 드리기. 예로부터 청명즈음에는 내 나무라 하여 아이가 자라 장가갈 때 쓸 장롱 제목을 심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미래의 풍요를 위한 복의 씨앗을 심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반려식물을 들여 거실이나 창가에 두는 것으로도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요. 식물은 양기를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풍수 아이템으로 실내 기운을 정화하고 정체된 재물의 흐름을 되살리는 데 탁월하지요. 특히 건강한 관엽식물은 공기 정화는 물론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루의 적막함을 달래주는 생명체가 되어주고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는 우울감을 완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청명날 복을 부르는 실천법. 세 번째, 물과 관련된 오래된 물건 교체하기. 청명날에는 과거 우물과 샘을 정비하고 논에 물을 대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죠. 현대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물이 흐르는 장소의 도구가 낡았거나 고장이 나 있다면 그만큼 재물의 흐름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수도꼭지, 샤워기, 정수기 등 물과 관련된 낡은 기구를 이날 교체하거나 정비하면 기운이 새롭게 정돈되며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물이 맑아야 복이 머문다는 말처럼 물의 흐름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재물운 상승의 핵심이라 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낡고 막힌 곳을 고치는 행위는 곧 나의 금전운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청명날 복을 부르는 실천법. 네 번째, 집안 대청소와 환기. 청명날은 이름처럼 집안의 흐릿했던 공기와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에너지를 들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지요. 아침 해가 들기 전 창문과 현관을 활짝 열어보세요. 바람이 집안을 돌면 정체되었던 탁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 즉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며 창문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풍수에서는 막힌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드나드는 길을 만들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청명날 아침 바깥 공기로 집안을 환기시키고 먼지를 정리하면 재물운이 머무를 공간이 열리고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들게 됩니다. 청명날 복을 부르는 실천법. 다섯 번째, 조상의 묘를 돌보며 뿌리의 기운을 다지기. 청명과 한식은 유사한 시기로 조상의 묘를 돌보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풍수적으로 조상의 기운은 후손의 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날 성묘를 하거나 조상의 자리 주변을 정비하면 조상의 기운이 흐트러진 내 삶의 기운을 되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청명은 손 없는 날로도 여겨져 집수리나 묘 정비 등에도 좋은 날입니다. 청명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기운이 움트고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운해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지요. 조상들은 이 날을 맞아 자연과 함께 숨쉬고 집안을 정비하고 뿌리를 다지고 제철 음식을 통해 그 기운을 내 안으로 들였습니다. 청명날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꽃을 보고 봄나무를 먹고 집을 닦고 화전을 붙인다면 그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몸짓이자 한 해를 여는 지혜로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과 집안 곳곳에 봄 기운을 들이세요. 작은 쑥 한 줌, 화사한 진달래꽃 한 송이, 깨끗이 닦인 창문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과 건강운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청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맑고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번영과 풍요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